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이볼보 HX 케이스에다가 순행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케이스가 보다시피 되게 멋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 앞쪽 패널이랑 위쪽 패널의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용함에 있어서 수온이 좀 지나치게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어떠한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케이스 패널을 완전히 씌운 상태에서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수온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다 64 익스트림의 CPU 스트레스 테스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퍼마크도 같이 돌려가지고 발열을 최대로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다 64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그래프가 수온을 나타냅니다. 잠시 계속 구동을 해서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동을 한 지 1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수온이 보시듯이 49도에서 50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온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수온이 올라가면서 CPU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CPU 클럭 스피드가 최대로 고정이 안 되고 서멀 스로틀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멀 스로틀링이라는 거는 CPU가 과열이 돼가지고 지금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클럭 스피드를 스스로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실내 기온이 한 20도 정도 되는 봄 날씨인 거를 고려를 하면은 여름이 되면은 이 온도가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라 실사용을 하면서도 잘못하면 이런 서멀 스로틀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지금 환기가 충분히 잘 안 된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를 잠시 중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면 패널을 제거를 하고 같은 테스트를 실행을 해서 전면 패널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패널을 제거를 하고 똑같은 아이다 64 테스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 패널을 제거를 한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구동을 해서 온도가 대충 안정이 됐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수온이 45도에서 44, 44도, 43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럭 스피드를 보시면 이제 서멀 스로틀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전면 패널을 제거를 하면 이 이볼보 HX 케이스의 쿨링 능력을 훨씬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전면 패널을 제거를 하면 참 못생겼어요. 먼지 필터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먼지 필터가 사용을 거치면 이렇게 먼지 투성이가 되죠. 먼지 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전면 패널 없이 사용하는 거는 참 이볼보 HX를 사용하는 그런 이유를 거의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면 패널을 유지한 채로 쿨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볼보 HX 전면 패널을 개량을 해서 공기가 좀 더 잘 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네 군데 나사가 있죠. 이 네 군데에 있는 나사를 일단 풀어줍니다. 이 나사 4개를 저는 좀 더 긴 나사로 교체를 해서 이 패널이 전면에 부착이 될 때 좀 더 공간을 두고 부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사 4개를 제거를 해줍니다.
나사 4개를 제거를 해주면 이 그 본체 케이스에 그 패널을 연결해주는 이 부품이 분리가 되는데요. 부품 2개를 분리를 시키고요. 자, 이 짧은 나사 대신에 저는 이 이볼브 ATX에 같이 들어있는 이 라디에이터 장착용 긴 나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긴 나사가 있죠. 이 긴 나사를 사용을 하고, 근데 긴 나사를 그냥 사용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이렇게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채워줄 어떤 물건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저는 스티로폼 조각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 데서나 잘라서 가져온 스티로폼이고요. 이 스티로폼을 여기에 받치고, 보이시죠? 자, 받치고 이 가이드를 긴 나사를 사용을 해서 결합을 해주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점이, 너무 나사를 꽉 조이시면 반대쪽 알루미늄 패널을 뚫고 나온다 그래야 되나? 반대쪽 알루미늄 패널에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꽉 조이실 필요는 없고 적당한 정도로 조이셔가지고 움직이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스티로폼을 너무 많이 잘랐네요. 자, 이런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남는 공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만 접어도 이렇게 충분히 두꺼운 종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스티로폼과 몸체 사이에 끼워 넣으면 얘를 단단히 고정시키지를 않으면은 본체에 끼웠을 때 패널이 좀 덜 거럭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빡빡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스티로폼을 자를 때 그래서 조금 약간 크게 자르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스티로폼이라는 게 나사를 조이면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원래 이 스티로폼 자를 때 딱 맞춰서 잘랐는데 나사를 조이고 나니까 헐렁헐렁하네요. 자,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이 됐죠. 이 정도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공간을 띄워가지고 이 브라켓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량형 패널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이만큼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케이스에 장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공기 흐름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는 이 하늘색은 좀 더 깔끔한 시스템을 원하시는 분들은 까만색으로 칠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케이스에 장착을 하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량된 패널을 케이스에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원 선이 좀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뽑아서 설치를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위쪽이랑 아래쪽에 이 볼이 들어가야 되는 홈이 있는데 그 홈을 잘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됐고요. 자, 지금 개량된 패널을 장착한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봤을 때 이 파란색 스티로폼이 보이긴 하는데 저건 나중에 까만색으로 칠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옆부분에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전면 패널을 제거했을 때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돌려서 정말 쿨링이 개선이 되었는지, 환기가 공기 순환이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이 온도가
안정이 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온이 아까와 비슷한, 그러니까 전면 패널 아예 제거했을 때와 비슷한 43에서 44도 정도로 안정이 됐습니다. 45, 43, 44. 자, 그리고 서멀 스로틀링도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모양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원래 순정 상태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면 패널을 아예 제거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지금 쿨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좀 더 볼게요. 자, 요 정도 지금 띄어져 있죠.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 스티로폼 같은 게 보이긴 할 텐데, 저 부분이야 뭐 까맣게 칠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셨을 때도 별로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 떠 있어도 패널이. 제 생각에 이 개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면 패널을 아예 제거했을 때와 비슷한 성능의 지금 쿨링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 패널을 그대로 두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대개수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한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